이 존재 자체가 승가의 정신이다. 무엇을 발견했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당연히 그런 거. 인생 다 그런 거다. 우리는 대세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 대세불을 사랑해주시는 이 구독자님들의 이 열기가 너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고 뜨끈뜨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쳤을 때 우리 함께 봐주시는 분들도 외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대세불이니까요. 네, 우리 오늘 소개시켜 주실 분은 네, 드디어 이제 이분 부사장님. 네, 네, 부사장님. BD 엔터테인먼트의 네. 부사장은 네. 누구실까요? 네,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와우. 바로 이분입니다. 네, 우리 네. 아주 카리스마가 그냥 네. 그림에서 뿜뿜. 카리스마 뚝뚝 넘치시는 이제 분,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요. 이 양경수 작가님의 그림을 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분이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마가섭존자입니다. 네. 우리 마하가섭존자는 네. 우리 선종에서도 염화미소 네.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전 곳곳에서 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논란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몰고 다니셨던 네네네 맞습니다. 분입니다. 네, 이렇게 카리스마도 뿜뿜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마하가섭 존자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마가섭 존자님은 이 양경수 작가의 그림에서 작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런 대기업의 부사장님이신데 네. 이 경영관리본부장님이나 총괄사업본부장님이 굉장히 이제 수트 차림을 하신 것과 달리 굉장히 분방한 헤어스타일에 옷도 이제 수트가 전혀 아닌 네. 옷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전신이 나와 있는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더 알 수가 있을 엄청나신데요. 텐데요. 저는 특히 이 부사장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양경수 작가의 전신 컷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요- 아예 정말 멋있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분소이를 입으시고 네. 그리고 두타행을 네. 하셨던 네. 우리 부사장님의 아주 캐릭터를 잘 살려서 너무 멋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림 말씀 잠깐 드리자면 이제 양경수 작가님께서 이 부사장님을 그리실 때는 맨발로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캐릭터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식어는 두타 제일입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의 부사장님으로서는 정말 왜 두타행을 의외로,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면면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부사장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부터 네. 제가 알기로는 10대 제자, 그러니까 제자분들 중에서 네네. 출신 성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신상이 확실하게 네, 이제 네. 기록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두타행을 하신 이 분의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빛이 나는 남자다라고. 맞아요. 네. 눈빛이 빛났다라는 눈빛이 빛났죠. 네. 그 사이에서 눈빛이 네. 빛났다라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승가의 정신이다. 청빈을 상징하는 이제 승가의 정신이자 승가의 중심이며, 네. 저는 이 재산 중에 재산,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는 이제 단말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좀 보자면, 네. 이 가섭 가문의 이제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에 근데 마하자가 붙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네, 김혜김 씨. 네. 김혜김 씨의 이제 종가의 종손인 것처럼 네. 가섭이라는 성이 당시에 가샤파라는 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인도에서 네. 되게 이렇게 중요한 성 중에 네. 하나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가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이제이라고 아.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네. 이 우리 부처님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과 네. 총괄사업본부장님 출가하시기 전에 네. 왜 새 가섭이 출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섭 가섭 삼형제. 삼형제. 예, 그 가섭 삼형제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왜 카리스마가 넘치셨고 했기 때문에 네. 마하가섭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반에 있으면 큰 누구 작은 누구 이런 것처럼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누기도 정말로 하고. 이제 네. 경전에 보면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동생은 작은 누구다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잉태부터 탄생까지는 정말 부처님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외아들로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네.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왕비께서는 이제 룸비니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제 무수 보리수 아래서 이제 부처님을 낳으셨다고 전해지고, 이 마가섭은 대단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정원을 산책하다가 정원에 있는 이제 삐빨리 나무 아래서 이제 산통을 느끼고 진통을 느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똑같은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갑작스럽게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갑자기 진통을 느껴서 그때 하늘에서 이제 하얀 천이 내려와서 저절로 산씨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 이 가섭존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진통을 느낄 때 하늘에서 흰 천이 내려와서 산씨를 만들어줬다라는 아주 평행 이론처럼 이제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또 비범했을까요? 우리 부처님 어렸을 당시 때처럼 그렇게 영리했나요? 이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라든지 이름, 부모의 성함 같은 게 기록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위인전 전기 초 앞부분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모도 출중하고 이제 굉장히 똑똑했고, 그래서 이 바라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라문 경전인 베다 4권을 뭐 4개를 다 통달했고, 천문, 지리, 음악, 글씨, 산술법, 뭐 여러 가지를 다 배웠는데 무엇 하나 빠짐이 없었고, 그것을 다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조기에 영재 교육을 시켰다. 이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가 또 어마어마하셨겠어요. 이걸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아들에게 공부를 시켰던 이유는 이 마하가섭이 장차 관리해야 될 재산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마을 한 500개 정도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다고 전해져요. 굉장히 굉장히 규모였고, 이제 금은 보화만 모아놓은 창고, 그러니까 그 마을 500개에서 걷어들인 곡식이 아니라 그냥 순수 금은 보화만 모아놓은 창고가 따로 지어서 보관을 해야 될 정도였는데, 그게 한 25개? 엄청났네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군포 쪽에 이렇게 물류 창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5개 정도의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평가할 때 그냥 마하가섭은 어느 나라의 되게 대재벌이었다가 아니라 중인도 전체에서 가장 손꼽히는 재벌이었고, 빈비사라 왕보다 개인 재산보다 더 많았다라고, 가문의 재산이 그 정도였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켜봤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신 분이 무엇을 발견했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저라면 이거 못 버려요. 진짜로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 버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무엇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게 저를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제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어린 시절에 농경제 행사했을 때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 그 새를 노리고 있던 독수리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선정에 들었던 그 어린 그 시다르타의 모습과 이렇게 또 평행이론처럼 우리 마하가섭 존자님도 어린 시절에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의 그 모습을 보고 번민에 빠졌다라는 장면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떠올리는 그런 질문들이 어른들은 다 원래 그런 거야. 인생 다 그런 거다라고 넘기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 인간의 삶의 고뇌가 시작되고 그게 씨앗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심이 불심이다 라는 말이 정말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스님들께 선사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으니 또 부모님이 늦둥이로 이제 아들 하나만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처럼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서부터 이제 이 생명에 대한 고민, 생사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출가에 이제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부사장님의 부모님께서는 이 아들을 빨리 마음 잡게 하려고 부처님의 부모님과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하십니다. 빨리 장가를 보내서 이제 색시가 생기면 이제 마음을 잡고 살겠지라는 지극히 중생적인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드디어 이제
홍기가 차자마자 네. 이 결혼을 시키려고 막 서두르는데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 보통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저는 이분의 재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것은 부모님한테 이런 여인을 찾아오면 제가 장가를 가긴 가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라고 하면서 당대 최고 조각가를 시켜서 순금으로 완벽한 여성상을 이제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해요. 일단 순금으로 그리고 실물 크기로 저는 여기서 정말 이 재력 정말 이 플렉스 정말 이제 감탄스러웠는데요.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여인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하긴 하겠는데 부모님이 어디 한번 이런 여인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제가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여기서 얘가 안 갈 마음이구나, 이제 비혼 선언만 안 했지 안 가겠다는 뜻이구나라고 포기할 텐데 이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분이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여자면 되냐,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희망을 찾고 이 아들이 찍어낸 이 조각상을 여러 개를 제작해요. 여러 개를 제작해서 사람을 시켜서 인도 전역의 사람 이걸 동상을 가지고 가서 찾아와라, 이런 여자를 찾아와라 라고 한 거예요. 네. 부모님의 의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그 재력 정말 매번 이제 부러운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따 왕국의 이제 꼬시아 종족의 이제 꼬시아 장자의 딸 중에서 바타카필라니라는 여자가 이제 정말 똑같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이 미세스 가섭을 찾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가섭 가문에서 실물 크기 황금 동상을 가지고 와서 마을 중심가에 가서 탁 열어놓고 이런 여인을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조용하게 다녔으면은 잘 그래도 소문이 났을 텐데 그게 인도 전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엔 우리 동네인가봐 막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막 나면서 그런 순금의 황금 크기의 이 실물 크기의 순금 동상을 볼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떠들썩한 가운데 또 진짜 진흙 속의 진주를 찾듯이 이런 여인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긴 부모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극한 사랑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마냥 비판할 수가, 단 한마디도 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려서 생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출가의 뜻을 가졌다는 것도 대단히 비범한 일이지만 이런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내 곁에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것도 되게 소중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찾아냈는데 이게 또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해서 그런지 천생연분을 찾아낸 거예요. 이러기도 힘든데요, 그죠? 이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타카필라니도 결혼의 뜻이 없고 수행자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처녀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양가 부모님의 뜻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까지도 두 사람이 저항을 해요. 그래서 각자 편지를 써요. 이제 얼굴을 못 본 나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사실 나는 결혼의 뜻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나는 수행자가 될 생각이니 우리 서로 상대를 퇴짜를 놓아달라, 약간 이런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가섭도 쓰고 바타카필라에 쓴 거예요. 나랑 결혼해서 엄한 사람 힘들게 하느니 이제 결혼 자체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각자의 편지를 직접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 각자의 하인에게 전달해서 이제 전해주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 두 하인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두 하인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딱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너도? 나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둘이 하인들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천생연분이네 우리 주인들은 하면서 편지 전달을 안 하고 이렇게 결혼이 진행이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하인들 덕분에 부모님들은 어찌 됐던 결혼을 시키셨어요. 아주 결혼에 이제 성공을 했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정말 한 쌍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선남 선녀였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 보시기에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장가 안 가겠다고 하더니 얼마나 좋아, 시집 안 간다더니 저렇게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돼서 네. 이제 부부의 세계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부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혼 첫날 밤에 네. 이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망부석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편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랬는데 약간 실망감. 그렇죠. 내가 전했는데 내 뜻을 전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네. 했는데 이제 새벽이 올 무렵 누가 하나 이제 진짜 눈치 게임처럼 누가 하나 움직이면 이제 눈치 게임처럼 있는데 이제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서로 속내를 터놓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물 터지듯이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던 부모님, 가족들 사이에서만 살다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려자 그리고 정말 도반 이제 찐 도반을 만났다라는 우리 동지를 만났다는 동지애로 불타올라서 그때부터 부부애가 아니라 네. 동지애로서 우리 정말 이 역경을 함께 극복하고 꼭 수행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유부남이 된 가섭존자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부의 세계 마하가서편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세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